어머나 어머나. 아니 제목만 보면 안진용 기자님 무슨 남양특집 공포영화 그런 제목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제목처럼 그 남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어머나? 근데 그 남자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어? 올 때 꼭 얼굴을 꽁꽁 싸매보는데 그럼 그 남자는 어디로 오냐고요?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로 온다고 합니다. 허허.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남성이 오면은 무언가는 사라집니다. 어머나?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싹한데요 얘기만 들어도. 우산을 든 한 남성이 아파트 안으로 저벅저벅 들어옵니다. 자, 비상계단 쪽으로 가는가 싶더니 저렇게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나와 이번엔 승강기에 탑승하는데 네. 자, 몇 분 뒤입니다. 자전거를 끌고 나오더니 네. 지하로 내려가 이 남성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날입니다. 아까랑 다른 날짜예요. 이날도 역시 얼굴을 꽁꽁 가리고 나타난 그 남자. 이 남성 뭐랄까요? 이번에도 자전거를 끌고 나와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안진용 기자님이 처음에 잔뜩 겁을 줘서 아우 막 이렇게 봤는데 아니 그 아파트 주민이 요즘 어째 운동하시는 분 중에 면 땀 흘리니까 이렇게 수건 이렇게 가리고 하시면 말은 뭐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러 나가 운동하러 나가는 게. 실제로 저 주민이 자기 자전거를 타러 나간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실내에서 저렇게 나가면서 저렇게 꽁꽁 싸매고 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냐면 훔치러 온 거예요. 어머나! 훔치러. 어머머! 도둑이었어요. 도둑. 어허! 자전거 전문 도둑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3건의 절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네. 절도 사건 때문에 그 자전거 훔쳐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경찰관들이 와 조사를 하고 저 사진 찍힌 거 있잖아요. 네. 저거를 포스터를 다 붙였어요. 이런 사람이 오면 의심스러운 사람이니까 꼭 신고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CCTV 영상도 주민들에게 다 공개를 해서 이 사람 오면 꼭 신고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네. 인상착의 비슷한 사람이 저 형태로 수건 둘러쓰고 모자 쓰고 꽁꽁 싸맨 채로 다시 나타난 겁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요. 네. 그거를 누가 봤냐? 관리사무소 직원이 본 거예요. 하하. 그래서 112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자전거 도둑이 왔어요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야 하재근 평론가님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남양 특집보다 더 오싹해요. 근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걸까요? 어떻게 진짜 저렇게 태연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도둑이. 너무 태연하게 행동해서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네. 대한민국 경찰의 출동 속도입니다. 어허. 지금 방금 112 신고했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신고 받자마자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1분 만에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박 가능한지. 사건. 그렇게 빨리 도착해서 1층하고 지하층을 나눠서 이제 수사에 바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절도범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었고 네. 관리사무소 직원이 CCTV로 그 절도범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던 야 거예요. 입체적 작전이네 입체적 그렇습니다. 작전. 네.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습니다. 허허, 네네. 영상을 이제 보시면 네.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출동한 경찰이 이제 그 절도범이 승강기를 탔는데 어디서 내릴지를 모르니까 1층과 지하층으로 나눠서 각각 승강기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도범은 경찰에 출동했다는 건 꿈에도 모르고 네. 태연하게 저렇게 휴대폰을 보면서 저렇게 있는데 네. 승강기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경찰에 들어가면서 네. 경찰한테 붙잡히게 됐습니다. 와 아니 이거는 올해는 다른 남양특집 영화 볼 필요 없어요. 이것만 여러 번 보세요. 이거 정말 통쾌하고 짜릿하고 막 그런 걸 다 느낄 수가 있어. 자기가 몇 초 후면 검거될 줄도 모르고 휴대폰 산맥에 빠져 저 절도범 어떻게 된 일인지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워낙에 복장이 특이해가지고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를 착용하고 특이하게도 비 오지 않는 날에도 우산을 들고 다녔습니다. 아파트 출입구가 비밀번호로 해갖고 주민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들어가고 나서 금이 닫힐 것 같으면 우산으로 센서 부분을 져가지고 다시 열리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아파트를 답사하고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활용해서 올라간 뒤에 자전거가 있으면 가지고 내려오는 방법으로 그 절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와서 이동하는 통로의 TV들을 다 분석했는데 중간에 끊깁니다. 지리가 밝았었고 CCTV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많이 아는 대상자였습니다. 저 몹쓸 인간이 우산을 그런 용도 세상에 그런 용도로 갖고 다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둔한 거예요. 저런 우산 갖고 다니니까 뭔가 의심을 사죠. 근데 보세요. 손정혜 목사님 주변 지리에 밝았다? 그럼 혹시 동네 주민이에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거주지가 당진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을 돌면서 상습적으로 이제 절도 행각을 벌인 건데 이 2달간 2개의 아파트 단지에서 총 6개의 자전거를 훔쳤다고 합니다. 네. 요즘 자전거 굉장히 고가도 많거든요. 그쵸. 피해액만 시가 4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우산으로 이렇게 버튼도 우산 꼭지로 누르거든요. 아이고. 혹시 지문 묻을까 봐 미리 치밀하게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나름 드는데요. 머리 썼네요. 본인이 살지 않은 아파트에서 저렇게 그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절도를 했습니다. 피해 금액 400만 원. 정말 요즘 고가 자전거가 많긴 많은가 본데.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아니 한 대만 훔쳐도 진짜 큰 죄인데 이 인간은 6대나 훔쳤어요. 뭐 요일별로 바꿔 달라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 참 그 흥미로운 사건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실무를 해보면은 이런 케이스는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전과가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 절도가 아닌 상습 절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에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2달간 그 2개 아파트 단지에서 총 6대라고 했다고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절도의 습격이 발현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일반 절도 같은 경우에는 징역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상습 절도는 2분의 1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주거 침입까지 되는데 만약에 낮이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밤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가 되어서 형이 쑥 올라가는데 아마 저희 실무적 경험으로서는 이 정도면은 구속영장 발부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타고 다니려고 6대씩이나 훔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걸 분명 어디 내다 팔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장물아비까지 다 연계된 건 아닌지 경찰이 또 여기까지 수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